이 교수의 한국시 읽기 296번은 박주택 시인의 문입니다. 예, 박주택 시인의 시선집에서 21편을 읽고 있는데요. 거의 반쯤 읽었죠. 한번 쭉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떠나 수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잠겨 있는 내가 아, 다시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나를 들어마신 사람들의 위장 속에서 돌아갈 길이 너무 멀어 주저앉은 사람들처럼 나에게로 내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느리게 걸어오는 꽃과 가느다란 나의 목소리를 달빛에게 던지며 발을 옮기는 눈앞의 것들을 외면한다. 문의 중심에 별들이 호공에 매달려 있는 것들을 하나씩 지상에 내리고 나를 향해 몰려드는 수많은 내가 필생을 거는 푸른 빛에 시비를 걸 때 저 낮은 곳으로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더욱 잔인해지고 기억의 음성만이 시간이 너머에서 푸석하게 들려올 때 나는 나무가 꽃을 살피는 틈을 타 빛이 밴 창문을 열어젖히며 수많은 내가 싸늘하게 시간 속에서 능멸을 펴뜨리는 것을 본다. 손가락들이 흩어져 굳어가는 것을 본다. 내가 한 명이 아니죠. 이걸 보고 제일 처음 떠오른 생각이 이거였어요. 조성모의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이 없네. 다 아는 노래죠. 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시가 내가 왜 갑자기 이 조성모의 가시나무가 생각나냐면 아주 대중가요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듯한 어떤 그 나 속에 내가 또 많은 내 속에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그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어서 그게 당신의 쉴 곳을 자리를 뺐고 그죠? 내가 이을 수 없는 슬픔이 있어서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다는 거죠. 거의 똑같은 그런 걸 갖고 있는데 그런 만큼 아주 대중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박슈택 씨의 가장 좋은 강점은 시가 어렵죠. 어려운 게 가장 어렵고 압축적인 게 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서가 정동이 아주 대중적이라는 그 굉장히 부러운 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나가 하나 있죠. A. 이게 나가 이제 페르소나 나예요. 그죠? 근데 나를 떠나 수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잠겨 있는데 이게 등장인물이죠. 요거는 캐릭터예요. 요거는 페르소나고. 그러니까 화자, 페르소나, 화자. 그러니까 이게 시인을 대표하는 거죠. 시인을 대변하는 페르소나는 화자인 나가 또 다른 내 속에 있는 그지? 내 속에 있는 나라는 등장인물의 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어? 근데 그 속에 있는 이게 이제 시인의, 여기서 이게 그 페르소나 나하고 시인의 나하고 거의 같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에 대한 그 페르소나 나와 그 등장인물 나의 관계가 좋지 않죠? 관계가 아주 극단적으로 대척적이라는 거를 첫, 첫 행에서부터 첫 이행에서부터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를 떠나 수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잠겨 있는데, 그러니까 나를 떠나 수많은 기억 속에 잠들어 있는 나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나를 떠나 수많은 기억 속에 잠들어 있는데 이게 누구예요? 나죠. 나란 말이죠, 이게. 어떤 나예요? 나를 떠나 수많은 이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는 내라는 것은 나는 음, 물론 나이기는 하지만 어떤 나예요? 과거의 행위를 통해 형성된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형성된 나이고 이 과거의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나를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과거의 나의 존재성을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이런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이게 기억의 인식의 목표죠. 인식 또는 재인식의 목표가 가능한 것인지 예, 궁금합니다. 그치? 이 바로 박주택 시인의 가장 큰 장점은 시인의 가장 큰 특징은 응? 공간 중심 사고 체계 근대 시대 근대 담론의 공간 중심의 사고 체계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시간 중심 사고 체계를 시적 상상력으로 구축하려고 또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오영엽 교수와의 대담에서도 대담에서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과거 속의 나란 말이죠. 그러면 질문은 과거의 나, 그 타인의 기억 속의 나라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아의 그지? 모습일지 모릅니다. 일 것입니다. 그지? 그런데 박주택 시인은 그런 나를 다시는 깨어나지 않게 봐. 죽어버리기를. 어? 사라져버리고 죽어버리기를. 그러니까 잠들어 있다는 거는 잠이라는 작은 죽음이 진짜 죽음이 되기를 어?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바로 그런 어? 과거의 그런 다른 나가 누구인지가 이 시를 이끌어가는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힘이 이 시를 이끌어가는 추동력입니다. 그럼 내가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쉽게 말하면. 그래 보면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이게 이 두 줄만고 충분히 될 텐데 일부러 일년의 뒷부분 함행도 거의 같은 음?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행과 그치? 뒷부분 함행도 일이행과 거의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나를 들이마신 사람들의 위상 속에서
이거는 거꾸로죠. 근데 이게 다른 거는 뒷부분은 앞부분이 앞부분에서 나가 뭐랄까 적극적으로 어,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어? 기억되도록 노력했다면 뒷부분에서는 나를 들이마신 사람들의 위장, 즉 위장 속에 있는 나거든요. 나를 들이마신 위장 속에 있는 응? 나라는 점에서 나라는 점에서 소극적으로 어, 나는 나의 입장에서는 소극적으로 왜냐하면 상대방 타인의 입장이 아주 적극적이었으니까 나를 들이마셨다고 했잖아요. 소극적으로 행위했던 과거의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두 개 쓴 이유는 그러니까 굳이 두 번 비슷한 내용을 반복한 이유는 페르소나 화자 나와 대척점에 있는 과거의 나들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인 자세의 어, 행위의 마음가짐에 관계없이 언제나 형성돼 왔다는 사실을 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뭐냐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게 어디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소극적, 적극적, 소극적 이런 두 가지 입장, 적극적 등 이런 두 가지 두 개의 입장에서 유사한 사고 실험을 하는 건 어, 일종의 근대 과학의 실험실에서의 어? 전략입니다. 그치? 전부 다 했다 이거지. 그래서 전부 다 했다고. 그래서 완벽하게 자신의 이론을 어, 채워 나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그려냅니다. 꼭 실험하는 거죠. 사고 실험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길 바라냐면 돌아올 길이 너무 멀어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 누가 그렇다는 거야? 그 나가 그래서 나에게로 내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란다. 너무나도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했는데 일부러 그런 거예요. 어? 일부러 그런 거죠. 나는 이때 나는 누굴까요? 이때 나는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런데 요 앞에 나는 있었죠. 여기 나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나는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페르소나 화자예요. 그지? 나는 느리게 걸어온 꽃과 그 다음에 가느다란 나의 목소리를 달빛에게 던지며 이거는 현재형이죠. 그러니까 가느다란 나의 목소리.
아직도 있어요. 이거는 과거의 나였단 말이죠. 이번에는 현재의 나예요. 현재의 나. 그러니까 현재의 등장인물 나. 그런데 누구야? 페르소나 나가 어, 뭐라 그럴까? 철저하게 존재성을 거부하려는, 그지? 응? 그 나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들냐면 가느다란 나의 목소리를 들린단 말이죠. 그지? 현재의 나. 응? 그 나의 목소리, 가느다란 나의 목소리. 그러니까 왜 가느다란 그랬냐면, 발화에, 지금 이 시에서, 그죠? 이 시에서 발화하는 사람은 페르소나, 나이니까, 그 등장인물, 나의 목소리는 우리한테는 안 들려요. 그지? 독자에게는, 음, 페르소나, 나의 보고에 의해서만, 음, 짐작할 보고에 의해서만 간접적으로 들릴 뿐인데, 그죠? 그래서 가느다란 나의 목소리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목소리가 크니까, 자기 목소리가 중심이니까, 가느다란 나의 목소리를 느리게 걸어오는 꽃은 여기서 설명이 안 돼요. 지금 현재는. 이거 좀 보류입니다. 하여튼 느리게 걸어오는 꽃하고, 그러니까 느리게 걸어오는 꽃은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배경이죠. 자연이죠. 근데 걔가 느리게 걸어온대요. 근데 그거를 달빛에게 던지며, 이것도 뭔지 정확하지 않죠, 지금 현재. 달빛에게 던지며 뭐라 그러냐면, 발로 옮기는 눈앞의 것들을 외면한다. 확실한 거는, 여기서는 확실해요. 뭐가 확실하냐면, 나는 바란다 그랬는데, 이 바라는 건 뭐였냐면, 나는 바란다가 가운데 요 내용은 전부 다 그 내용이죠. 뭔 바란다죠. 여기서도 나는 외면한다죠. 그러니까 나는 외면한데 요 가운데까지 전부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요것도 다 부정적이죠. 요만큼을 다 바란다니까. 요만큼을 다 왜 바래요? 없어지길 바란다는 거죠, 내가.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부정적인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달빛에게 그러니까 던지며도 부정적인 거죠, 뭔가. 외면한다 그랬어요. 근데 요 발을 옮기는 눈앞의 것들, 그러니까 뭔가 앞에 존재하는 것들이죠. 존재하는 것들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여기서 특징은 단지 요 연에서 아직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들은 여러 군데 있지만 단지 확실한 거는 단지 그 이 나뿐만 아니라 발을 옮기는 눈앞의 것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발을 옮기는 눈앞의 것들. 그러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뭔가, 그지? 발이 달려서, 발이 달려서, 살아서, 페르소나, 하자. 그러니까, 누구야, 화자나, 응? 이때 나는, 그죠? 아까 말한 인다는, 과거에, 존재성을, 어, 거부했던 등장인물의 현재, 형인, 나뿐만 아니라, 발을 넘기는 눈앞의 것들은 발이 달려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 즉, 눈앞에서, 현재 존재하는 나뿐만 아니라고. 그지? 현재 존재하는 생물체들 전체를 하루살아 나가 거부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런 생물체들을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생물체들을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능력이 없죠. 그런 힘과 자격이 없으니까 뭐예요? 외면한다. 뭐? 최소한 안 보겠다 이거죠. 그지?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느리게 걸어오는 꽃들, 달빛에 던지는 거,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지? 정확하게 그게 딱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이유가 3년에서도 나와요. 왜냐하면 이 나를 향해 몰려드는 수많은 내가 하는 짓이 나와요. 하나가 뭐냐면 문의 중심에 별들이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들을 하나씩 지상에 내리고 필생을 거는 푸른빛, 필생을 거는 푸른빛에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목이에요. 필생은 뭐예요? 필생. 살아있는 동안 생명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그지? 필생을 거는 푸른빛에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이게 이 3년에서 등장인물 나를 철저하게 부정, 나의 존재성을 아예 없어지고 싶은 거죠. 존재성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싶은 이유가 어, 확실해지는데, 그지만 약간 은유적으로 묘사를 했죠. 필생을 거는 푸른 빛이 뭘까요? 필생을 거는 푸른 빛,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필생을 거는 푸른 빛, 그 다음에 문의 중심에 별들이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들.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머릿속을 한번 그려보세요. 문의 중심에 첫 이행, 첫 이행의 그 묘사. 는 문. 아까 한문으로 써 있었죠. 제목. 문. 응? 특별한 문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한 문에 관한 거예요. 특별한 문이에요. 응? 이게 이 시의 제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문자로, 함자로 쓴, 한자어로 쓴, 쓰는 문은 문과 한국어로 주로 쓰인 이 시에서 특별한 존재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바로 이 2행 3년 1, 2행에서 묘사된 문입니다. 특별한 문이란 말이죠. 특별한 문이 뭐냐면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이거는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의 이미지인데 문의 중심에 별들이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들. 어쩌면 상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치? 이게 상징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게 단순한 음, 이미지를 넘어서서 핵심 주제를 대변하는 상징이 된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다행, 그지? 다행, 필생이라고 말했었던 말이죠. 다행의 필생을 거는 푸른빛. 이, 바로 뭐예요? 그 필생의 푸른빛이 바로 별이죠. 허공에 달린, 매달려 있는 별들이 음, 내뿜는, 응? 허공에 매달린 별들이 내뿜는 빛이, 푸른빛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평생을 거쳐서, 그러니까 평생을 거쳐서, 평생을 걸어서, 어? 필생을 거는, 평생을 거는, 그지? 살아있는 내내, 네? 자신의 삶을 거는, 이게 누구의 삶이에요? 페르소나 화자 또는
시인의 삶을 거는 그런 게, 그지?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등장인물 등장인물 나의 죄는 어, 사형에 가깝습니다. 응? 그러니까 핵심 사상을 에 시비를 걸고 그 핵심 사상이 되는 세대 사상의 원천이 되는 응? 별들이 예, 허공에 매달려 있는 허공에 매달려 있는 어, 문, 그지? 중심의 허공이죠. 중심의 허공에 매달려 있는 문을 하나씩 지상으로 내리고 내리는 즉 어, 핵심 과업을 파괴하는 어, 일을 했는데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하는 죄인들이 나를 향해 몰려드는 수많은 내라는 것인 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음. 살아있는 동안 최소한 물론 나중에 할 수 있겠죠. 최소한 음, 페르소나 화자가 살아있는 동안 집행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거 불가능해요. 하고 싶어요. 근데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본다. 본다. 어? 이게 집행이에요. 나는 본다. 본다예요. 누구를 보냐면 나무가 꽃을 살피는 틈을 타 비집엔 창문을 열어젖히며 수많은 내가 싸늘하게 시간 속에서 능멸을 퍼뜨리는 것을 본다. 능멸, 능멸, 업신여기는 깔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내가 싸늘하게 시간 속에서 능멸을 어? 업신여김 당하는 걸 퍼뜨리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손가락들이 굳어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나무가 꽃을 살피는 틈을 타 비집엔 창문을 열어젖히며 이 자연 묘사는 아까 여기 느리게 걸어온 꽃이나 달빛처럼 어, 쉽게 설명하기 곤란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수많은 내가 그 등장인물인 수많은 내가 그거는 이때에 나는 화자고 페르소나고 이때에 나는 등장인물 나죠. 과거에 죽을 죄를 지은 나예요. 그 죽을 죄 지은 나가 싸늘하게 시간 속에서 능멸을 버티는 것을 본다는 거죠.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죠. 그 결과 이 죽을 죄를 진 게 확실한 거예요. 이거 여기는 어, 어쩌면 검사의 선고라면 이게 검사의 선고였다면 그러니까 여기다 쓰면 좀 어떻게 됐을까? 어, 삼행이 3년이 검사의 선고, 사형 선고, 그지? 검사의 사형 선고였다면 그러니까 일행은 뭐야? 일행은 일행은 그러니까 1년이 피해자의 에, 말하자면 고발장
이었고, 삼행이 검사의 선거였다면, 마지막 오연은 본다라는 보고에서처럼 현실을 보는 거죠. 사건을, 사태를, 현실을, 그지? 벌어진 일을 본다라는 보고에서처럼 오연은 판사의, 어, 뭐라 그럴까, 검사의, 판사의 선거죠. 검사의, 뭐라 그럴까, 이건 뭐라 그러지? 검사의 논고? 어, 검사가 이렇게 고발하는 거죠. 그렇다면 판사의 최종 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련에서 고발된 내용이, 응? 증거가 확실하다고 확실하게 입증되었기에 오연에서 최종적으로 동일한 처벌, 즉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인데, 응?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인데, 내가 나한테 하는 것이니까, 내가 나에게 하는 재판 소송이니까 사형에 가까운, 사형과 다를 바 없는 음, 능멸, 그지? 이로 집행 판결이 집행됩니다. 뿐 아니라 마지막 행에서처럼 어, 이 시인, 글 쓰는 사람에게 가장 큰 처벌이 될지도 모를 손가락이 굳어져가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내가 3년, 사연을 안 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모든 게 무슨 일로 벌어지냐면, 이 근거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거가 이 사연에 있는 것 같아요. 저 낮은 곳으로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 페르소나 화자의 고발과 고발이 벌어지는, 어? 장소가 더 높은 곳. 낮고 높다는 거는, 어, 낮고 높음이라는, 그지, 고죠. 그지? 높이의 차이를 감안한다면,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4년에서 낮은 곳 때문에 알게 된 거죠. 장소가 4년에 저 낮은 곳이라는, 음, 음, 규칙에 의해 알게 되었듯이 감안한다면 저 높은 곳에 있다고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저 낮은 곳이 뭐냐면, 그런데 그 저 낮은 곳이 뭐냐면, 사람들의 발자국이 더욱 잔인해지고, 기억의 음성만이 사람들의 발자국이 더욱 잔인해지고, 저 낮은 곳은 음, 사람들의 발자국이 잔인해지고, 라고 묘사되듯 뭐예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죠. 물리적인, 라고 묘사되듯 현실, 어, 물리적인
현실의 세계를 말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발자국이 더욱 잔인해지고는 물리적인 현실의 세계인데 기억의 음성만이 시간의 너머에서 푸석하게 들려올 때, 시간의 너머에서 푸석하게 들려올 때, 요게 힌트 같아요. 핵심 힌트. 이지의 핵심 힌트는 요거 같아요. 이지의 핵심 음, 힌트는 요 요거예요. 음, 어? 기억의 음성만이 시간의 너머에서 푸석하게 들려올 때, 푸석하게 들려온다는 게 뭐예요? 푸석하게. 그러니까 어, 기억의 음성만이 현실의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앞에는 앞부분과 달리 현실의 모사가 아니라 어? 기억의 음성만. 그러니까 내면, 그죠? 그 나라는 페르소나 화자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묘사. 그죠? 그러니까 이 시는 외면 세계, 외면의 외부적인 물질 세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기억의 음성, 후석하게 들려온다는 거죠. 후석하다는 말은 부피만 크고 거칠다는 거죠. 부스러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데, 기억이 뭐가 많은데, 그게 푸석하게 들려온다는 거야. 잘 안 들려오는 거죠. 이 기억의 음성은 중요한 게 또 하나는 첫 번째는 그거고, 그러니까 내부적인 거다 이거야. 페르소나 나의 내면 세계에 관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했듯이 이 기억의 음성을 만들어낸 과거의 나들에 대해 페르소나 화자는 어,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싫어합니다. 그건 그래서 기억의 음성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지? 응, 응.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요거죠. 시간의 너머에서. 시간의 너머에서. 그죠? 시간의 너머에서. 박주, 박주택 시인의 핵심 특징이 근대적인 사고 체계를 어, 공간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인 사고 체계와 달리 이게 주류죠. 주류인데 그와 달리 시간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시세계를 어, 계속 구축해 왔다는 점입니다. 음? 그래서 이런 구절이 쓰이는 거예요. 기억의 음성이 푸석하게 들려온다. 시간에 넘어에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시간의 넘어가 뭐냐고. 그지? 그 시간의 넘어가 뭔가. 이거가 지금까지 해석이 안 됐었는데 잘 안 됐는데 이거를 오늘 좀 해보려고 그래. 시몬 베이유의 내가 그 한병철의 신에 관하여 라는 책을 이 교수의 책 읽기 40으로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그 한병철의 책은 시몬 베이유의 영성사상을 을 읽기입니다.
그녀의 영성사상, 어? 바로 밑에 있는 신을 기다리며, 와, 뒤에 또 인용할 요거, 충족과 은총. 다 최근에 번역됐어요. 한국에서는. 은총, 두 번을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필자가 이어서 이 교수의 속일기 41로 시몬 베이의 영성사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 중입니다. 음. 그래서 아주 최근에 읽은 부분에서 시간에 관한 시몬 베이의 사상을 음, 요약할 수 있었고, 어? 박주택의 시간관을 어, 어느 정도 해석하는 그 길을 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그러고 가서 조금 전에 가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음? 시몬 베이의 신을 기다리며 2025년도 번역된 건데, 아름다움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은 모두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했어요. 우리가 아름다움에 관련 있는 어떤 것. 시도 그렇죠, 시. 시, 이 장르. 음. 당장 시도 그럴 수 있어요. 그지? 시 장르 등 아름다움에 관한 것은 모두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다가 중요해요. 벗어나 있다. 아름다움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영원이니까. 인간이 유혹을 경험할 때 흔히 자신을 무한히 넘어서는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언가를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독된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쾌락 속에 존재한다고 믿는 건 오류예요. 쾌락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쾌락 속에 존재한다고 이런 오류를 때문에 중독 현상이 발생합니다. 음? 이건 왜 오르냐면 이거는 인간 사고의 주요 메커니즘인 상상력이 뒤집어진, 전복된, 전도된 결과란 말이죠. 어? 요비 얘기를 하는데 요비 말하는 노예, 죽어서야 주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될 이 노예는 그 목소리가 자신에게 고통을 준다고 믿는 거예요. 주인의 목소리가. 그 목소리는 고통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건 잘못되란 말이죠. 목소리 자체가 고통스러운 건 아니라는 거야. 어? 노예가 아니라면 목소리가 주인의 목소리가 고통을 줄 리가 없잖아. 그지? 노예이기 때문에 잔인한 청각과도 보로 자연의 특질이 영혼 깊숙이 침투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지? 조금만 더 해볼게요. 엄밀하게 말해서 시간은 존재하지 않고 그럼에도 우리는 시간에 종속된다는 거예요.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시간은 존재하지 않고 왜냐하면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시간이 어딨어? 영혼은 그 죽은 다음에도 있잖아. 그지? 죽은 뒤 영이 되는 인간의 부분이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뭐예요? 인간의 부분인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시간에 종속된다. 이게 우리의 조건이에요. 이게 인간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종속된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건 무슨 소리냐면 영원히.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즉, 그러니까 영혼의 부분에 볼 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지? 거기에 종속된다고 할 수 있어요. 수동적으로 시간을 견디든 시간을 조작하든 우리는 존재하지 않은 것에 종속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종속은 있어요. 종속은 돼요. 왜냐면 그렇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그래서 종속이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육체만 갇혀 있는 사람은 상상의 사실에 실제로 묶여 있어요. 뭐만 이런 종속의 현실만 믿고 있다면 상상의 사실에 실제로 묶여 있게 된다고. 어? 아, 나 종속돼 있다고 생각하면 상상의 사실에 묶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독이 됩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없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 시간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말하면 궁극적으로 볼 때 시간은 실제하지 않아요. 응? 실제하지 않는 시간인데 그 실제하지 않는 시간이 모든 것과 우리 자신한테 뭐 비실제성의 장막을 씌우는 거죠. 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없는데. 그지? 응? 감각은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느끼는 감각은 같이 판단해서 어때요? 그러니까 비실제적이에요. 우리에게 사물들은 가치로서 비실제적이에요. 대상의 거짓 가치를 부여하면 대상의 지각에서 실제성이 사라져요. 지각이 상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거짓 가치라는 안개 너머로 보기 위해서는 집착에서 완전히 풀려나야 해요. 이게 욥의 사실이, 욥의 그 고난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아름다움이 욥에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종교와 두엄, 고통. 왜냐하면 고통 없이 집착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집착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즉 증오와 거짓 없이 고통을 감내할 수 없어요. 하나만 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과 신앙을 말할 때 기도는 이게 주의력이에요. 주의력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거죠. 주의력의 학문이라고, 주의력의 훈련이란 말이죠. 그리고 모든 학습은 영적인 삶의 굴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시몬 배우는 체계적인 방법론을 못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단편으로 쭉 써놓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체계적인 방법을 한번 시몬 배우의 그 이론에서 체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부, 라틴어 식구를 짓는 방식, 뭐 기하학 문제를 푸는 거, 뭐 모든 방식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사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육체적인 것만을 육체적인 고 물질적인 차원에만 국한되는 과업이 아니라면, 그러면 모든 방식은 다 음, 기도에 잘 부합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학문과 신앙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비유와 상징을 이해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지성을 가지고 물질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려고 무조건 짜르륵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빛이 솟아날 때까지. 비유와 상징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착 이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주시하게 계속 들여다보는 거죠. 그 실제와 환상을 구별해야 되니까 그래. 어떤 게 실제고 어떻게 환상인지 봐야 되는 거죠. 어, 감각을 통한 지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위치를 바꿔가면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걸 읽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시몬 배유를 갑자기 읽는 이유가 바로 위치를 바꾸어서 박주택의 시를 읽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읽으면 어거지로 내가 지성을 가지고 막 내 이론을 가지고 막 꾸겨낼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보고 나서 다시 들어보면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돼요? 실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나타나나 봅시다. 내적인 삶에서 여기서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내적인 삶에서는 공간 대신 시간이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꼭 박주택을 위해서 한 말 같죠? 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는 우리가 그 변화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동일한 것을 주시한다면 환상이 사라지고 실제가 나타난다. 주의력이 집착이어서는 안 되고 단지 시선이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렇다. 요 마지막 요 부분, 요 부분이 박주택 시를 읽는 중요한 틀인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해볼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과거와 미래는 상상의 고향을 위한 무한한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불행이 주는 무슨 소리냐면 이 과거와 미래는 그 영성이 이 자리 잡을 마음의 빈자리를 메꾸어 버리게 하는 상상의 고향을 위한 빈자리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영혼을 생각할 틈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고난과 고통과 불행이 뭐예요? 이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힘을 주는 다 포기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그렇게 되면 현실과 알고 다른 걸 찾아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불행이 주는 유익한 효과라고 말했어요. 그걸 막 가로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과거와 미래의 포기가 어, 포기 중에 제일의 것이다. 요 두 줄, 요 두 개가 박주택 시를 읽는 아주 중요한 왜냐하면 현재는 그 우리가 궁극성에 부합하는 욕망에 뾰족한 것을 현재로 향하면 현재를 꿰뚫어서 영원에 이를 수 있단 말이죠. 현재밖에 없어요. 현재를 꿰뚫어 버리면 영원에 이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뭐야? 절망의 쓰임새인 거죠. 절망은 왜 그래요? 미래를 향하지 못하게 한다고. 어? 그러니까 영혼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응? 시간의 동굴, 시간과 동굴, 시간과 집착, 미래를 향하지 않고 어. 요거 두 개를 봅시다. 요 두 개를 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놓고 박주택 씨를 보면 여기다가 그리고 보면 박주택 시인의 시를 읽는 좋은 하나의 틀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읽었습니다. 응? 그러니까 내적인 삶에서는 공간 대신 시간이다. 그러니까 내적인 삶을 보기 위해서 시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변하면서 변하는데 여전히 동일한 것을 주시하면 실제가 나타나는 거죠. 환상이 사라지고 진짜 실제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와 미래는 상상의 고향을 위해서 무한한 자리를, 그러니까 불행해 주는 유익한 효과를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과거와 미래를 어떻게 해서 전부 다 죽여버리면, 포기해버리면 현재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어, 영적인 세상을 열어나가게 하는 힘이 생길 거라는 거죠.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 시를 한 번만 더 쭉 읽고 끝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그래서 나는, 이건 누구예요? 현재의 나. 이때 현재의 나는 현재의 나만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왜요? 단호하죠? 뭔가, 뭔가 과거의 나들을, 나들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응? 과거의 시간을 단호하게 심할 정도로, 그지? 거부하는 나는
나를 떠나 수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는 내가 다시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거 뭐냐면, 다시 말하면, 근대 담론의 두 측면, 과거의 노스텔지아, 과거를 향하는 노스텔지와 미래를 향한 유토피아. 이 두 측면이 단호하게 부정되면 바로 어? 밝은데 명성서상의 길이 열리라고 글자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어, 과거를 향한 노스텔지아 를 전부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나를 들이마신 그래서 그거는 능동적으로 내가 과거를 들어보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나를 들이마신 사람들의 위상 속에서 돌아갈 그 위장 속에 있는 거. 그 나도 나에게로 내가 돌아오지 않길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잊어버리겠지만 나 스스로의 기억을 과거의 기억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응? 남들에게 남들에게 있는 나의 과거도 부정하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스텔지아는 다 포기 사양합니다 이거죠. 나는 느리게 걸어오는 꽃과 가느다란 나의 목소리를 느리게 걸어오는 꽃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나는 왜냐하면 조금 전에 한 말을 보면 느리게 걸어오는 꽃이 문제가 아니라 꽃을 묘사하는 느리게 걸어오는 의 부분, 구문은 시간의 흐름을 말합니다. 그치? 즉,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꽃을 부인한 게 아니라, 말합니다. 즉, 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으로에 갇힌 물질적 세계관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느리게 걸어오는 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뭐라고 써요? 발 앞에 발을 옮기는 눈앞의 것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발을 옮기는 눈앞의 것들에서 부정되는 부분은 발을 옮기는 입니다. 즉, 눈앞의 것들을 부정하는 극단적 허무주의라기보다 어, 발을 옮기는 음, 과정, 즉 시간의 흐름으로 묘사되는 세계, 어, 물리적 세계를 보지 않겠다. 음? 그래서 왜 그러냐면 문의 중심에 별들이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들, 이 지상에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 페르소나 화자, 나가 핵심이라고, 삶의 핵심이죠. 삶의 핵심이라고 여기는 것은 지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즉, 뭐예요?
물리적 세상의 것들이 음, 그 영성 소현실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나, 즉 영성 세상 세계를 알지 못하던 나의 착태를 철저하게 비판하고자 하는 나거든요. 저 낮은 곳으로는 그래서 저 낮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낮은 곳, 토지라는 묘사가 병멸에 아까 병멸이라는 단어 나오죠? 응? 능멸, 병멸이나 능멸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묘사는 경멸이나 능멸의 단어는 아니에요. 그죠? 물질적 뭐야? 영적인 영성 세계와 수련시 구분되는 물질적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대적 세상 세계관에서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 운용되기에 날이 갈수록 잔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런 기억의 음성이 이제는 후석하게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시간에 너무 그 진짜 시간에 너무 이때 말하는 시간은 진짜 시간에 넘어에 있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진짜 시간, 그 박주택이 발견한 진짜 시간에 넘어 있는 현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 이 수많은 내가 싸늘하게 시간 속의 능멸을 퍼뜨리는 것, 손바닥이 흩어져 굳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언제 보냐면 나무가 꽃을 살피는 틈을 타 빛이 밴 창문을 열어젖히며 무슨 소리냐면 나무가 꽃을 살피는 틈을 타 빛이 진 창문을 열어젖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전혀 다른 시간관이 있는 거죠. 그지? 그게 이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박주택은. 나는 어떻게 묘사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거는 현실 세계의 묘사가 아니죠. 나무가 꽃을 살피는 틈을 타 희시변 창문을 열어젖히는 어, 그런 나. 그런 나는 현실의 나가 아니고 음, 나무가 꽃을 살피는 틈을 타 비시즌 창문을 열어젖히는 그 순간은 현실의 순간이라기보다 뒤에 아까 나왔어요. 뭐가 있었냐면 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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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말이죠. 우리 안에 궁극적에 부합하는 욕망에 뾰족한 것을 현재로 향하게 되면 현재를 꿰뚫어 영원에 이룰 수 있다. 음, 라고 묘사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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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방추택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라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방추택의 눈에는 영적인 관점에서는 나무가 꽃을 피는 틈을 타 비신전 창문을 열어젖히는 나의 모습으로 표현이 됐다고 여겨집니다.